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FLUTD, 고양이 하부 요로의 증후군은요, 비대성 심근증은요, 만성 신장 질환은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요. 오늘 영상은 캠페인 광고 영상입니다. 로얄 캐닌에서 진행하는 공익 캠페인인 고양이 주치의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고양이 주치의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내용은요,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캠페인 광고의 대가는요, 모두 사료로 받기로 하였고요, 받은 사료는 모두 보호소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로얄 캐닌사에서 추가로 기부하여 기부 활동에 역시 동참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의 정기 건강 검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걸릴 수도 있는 질병은 많지만은요, 6살이 넘어가면은요,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병은 FLUTD라고 하는 고양이 하부 요로의 증후군, 그리고 HCM이라고 하는 비대성 심근증, 신장질환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입니다. 이 질병들은요, 어느 정도 질병이 진행하여 증상이 나올 때쯤은요, 이미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요, FLUTD, 고양이 하부 요로의 증후군은요, 하부 요로란요, 비뇨기 중에 방광에서 요도까지를 말합니다. 이런 하부 요로에 생기는 병을 통칭해서 하부 요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방광에 염증을 일으키는 방광염과 방광 내에 생긴 요석이 원인이며 요도가 폐색이 되어 하루 만에 죽을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이런 하부 요로의 질환의 증상은요, 화장실에 가는 빈도가 많이 늘게 되고요, 또 화장실에 있는 시간 자체가 길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화장실에서 통증으로 화장실에서 울기도 하며 소변 보는 자세를 취하기는 취하는데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혈뇨를 보기도 하며 화장실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증상을 집에서 보인다면요, 빠르게 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이 질환의 일반적인 예방법이나 관리 방법은요, 물을 많이 마시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해서 소변을 묽게 하여 요석이나 결정의 형성을 막아 배뇨를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며, 음수량이 적거나 또 비만하거나 만성적인 비뇨기 질환을 앓고 있는 고양이는요, 반드시 강제로라도 음수량을 늘려주셔야만 합니다. 음수량을 늘려주는 외의 방법은요, 시스테이드 같은 영양제의 복용, 스트레스를 안 받는 환경을 조성해주며 화장실 환경을 조금 더 쾌적하게 바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정도가 효과적으로 FLUTD, 고양이 하부 요로기 증후군을 예방하거나 관리해주는 방법입니다. 다음 두 번째, 비대성 심근증, 고양이 심장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HCM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성 심근증은요, 유전적인 질환으로 생각보다 많은 노령매에서 다발하며 특히 렉돌이나 페르시안, 메인쿤, 데본렉스, 브리티시 쇼테어, 아메리칸 쇼테어 같은 품종에서 유전적인 소인으로 인해 어릴 때 생기기도 하는데요, 심장의 근육이 비대해지며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질환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아이의 호흡이 이상하다며 병원을 찾을 때에는 이미 늦고 갑자기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경우가 흔한 무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미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늦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은 대체로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지며 전보다 잘 놀지 않고 잠을 오래 자게 됩니다. 정상 호흡수는요, 분당 16에서 30회 정도이나 이런 심장병을 가진 고양이의 호흡수는 분당 40회 이상이 됩니다. 더 심해지면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입으로 숨을 쉬는 개고호흡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혈전으로 인해 갑자기 뒷다리 같은 곳이 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종국에는요,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며 심한 기침을 주증으로 하는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이다가 갑자기 사망해버리게 됩니다. 검사 방법은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라도 동물병원에서 간단하게 피 한 방울이면요, 조기 검사가 가능합니다. 정기 검진할 때 고양이 심장병 검사 NT-proBNP라는 검사도 같이 해주세요라고 하시면은요, 간단하게 검사가 가능하며, 여기서 만약 양성으로 추후 심장병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거나 병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나온다면은요, 이때부터 조심해서 관리해주기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심장병의 관리 방법은요,
최대한 오래오래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심각하여 약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면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먹이셔야만 하고요. 액티베이트 같은 항산화제 계열의 영양제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요, 리빙박스를 이용한 산소방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산소방을 대여해서 반드시 구비해 놓으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절대 비만하게 만드시면 안 되고, 로얄 캐닌의 세타이어티 같은 사료급여를 통해 강도 높은 다이어트를 시행하셔야만 합니다. 스트레스를 주거나 과도한 놀이를 통한 운동은 자제를 시켜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장질환, 콩팥이죠. 고양이의 만성신부전은요, 모든 연령의 고양이에서 발병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만성신장질환은요, 악성종양인 암에 이어 고양이 사망률 2위에 랭크된 무서운 질병입니다. 확률적으로 7세에서 10세 사이에서는요, 12% 정도의 고양이가 발병을 하고요, 10세에서 15세 사이에선 무려 30%의 고양이가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다고 알려진 나이든 고양이의 대표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부전의 증상은요, 다음 단요, 즉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을 많이 쌉니다. 식욕부진이 생기고 체중 감소와 구토, 설사 혹은 변비가 오기도 하고요. 근력이 떨어지며 구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구강의 점막이 창백해지며 털에 윤기가 없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기운이 없어지며 종국에는 발작을 하다가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검사 방법은요, 보통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합니다. 이때 혈액검사상에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로 신부전의 단계를 나누게 되는데요. 크레아티닌 농도는요, 1.6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 이하라면은요, 신부전 1기로 신장의 기능은 33% 이상 남아있다는 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2기부터 문제가 되는데요. 2기는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1.6에서 2.8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 정도고요. 신장의 기능은 약 33%에서 25% 정도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과 단백질에 제한된 시기를 시작하셔야만 하고요. 인흡착제나 신부전에 사용되는 유산균 제제 역시 적극적으로 먹이기 시작하셔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3기부터는요,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2.9 이상으로요, 이때부터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기이므로 적극적인 치료와 생명의 유지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다음 네 번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요, 노령묘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온몸 세포의 신진대사가 지나치게 활발해지는 질환입니다. 그냥 몸의 생체 시계가 갑자기 지 혼자 빨리 돌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상은요, 몸의 신진대사가 지나치게 항진되어 식욕이 증가하나 몸은 마르게 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며 에너지가 넘쳐 활발해지기도 합니다. 간혹 밤에 잠을 못 자고 울면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요, 과호흡과 심장에 무리를 줘서 심장이 망가지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노령묘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는 질환으로 혈액 검사를 할 때 호르몬 검사를 추가해서 함께 함으로써 조기 검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 정기 검사를 진행할 때요, 10살 이상의 노령묘라면 반드시 갑상선 기능 검사와 같은 호르몬 검사도 함께 진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걸린 노령묘는요,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줄여주는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며 호르몬 검사를 통해 꾸준히 갑상선 호르몬의 양을 모니터링을 해가며 호르몬의 양 자체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가 흔하게 걸리는 주요 질병인 하부요로의 증후군과 비대성 심근증, 신장질환,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이런 질병들도요, 미리미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예방을 하면은요, 충분히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